안녕하십니까. 인사 좀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 최평국 회계사님 모시고 스타트업랩 항공회와 함께하는 뭐죠? 우리 이제 이거 아니지 않아요? 지금 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뭐죠? 라고 얘기하는 건 오늘 주제는 어떤 걸 들고 나오셨죠? 오늘 주제는 그 초기 스타트업이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 회계가 필요하다. 회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결국에는 이제 본인 파트의 PR 시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렇죠. 다시 한번 이 회계라는 게 정말 스타트업한테 꼭 필요하고 중요한 거다라는 걸 이번 컨텐츠를 통해서 강력하게 한번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뭐 시작을 해주시죠. 초기 스타트업들이 처음에 자금을 조달하는 게 항상 가장 걱정하는 것과 동시에 가장 큰 관심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스타트업들은 본인의 어떤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기획한다거나 R&D를 통해서 뭔가 시제품을 만들고 사업화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확신을 갖고 실제 사업 전선에 뛰어든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 그것부터 시작하죠. 자기 그렇죠. 아이템을 먼저 생각하고 돈 될 것 같은데 하면 이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한 활동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맞으세요. 또한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전문성을 실행하려면 그게 다 뭡니까?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 조달되는 자금이란 게 본인의 개인적인 자금만 가지고는 한계가 명확하다. 맞습니다.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먼저 상법상 등기 활동을 해서 법인격이 인정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발생한 법인격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걸 만드는 또 절차를 하는 게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활동을 하면 적시에 세금 신고도 해야 되고 사람을 고용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그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에 노출되는 거죠. 그럼 그거는 이렇게 누구한테 그냥 맡기면 다 알아서 되는 게 아닌가 그냥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기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지식재산과 관련돼서는 변리사 찾아가서 맡기면 되지. 뭐 계약관계 할 때 변호사, 뭐 노무 이슈 있으면 노무사 찾아가면 되지. 회계사, 세무사 뭐 이런 식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외주를 줘야겠다. 그냥 그거는 내가 뭔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 맡기면 끝나는 영역 이렇게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어디에서? 초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영업, 전략, 마케팅, 개발 이런 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가장 크고 조달된 자금을 내가 수행하는 활동에 따라서 법률 행위에 맞게 의무를 적절하게 인지를 하고 적시에 이행을 해야지 불필요한 현금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돈을 잃지 않기 위한 활동들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지금 회계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만 들으면 뭔가 이렇게 딱 팍 떠오르진 않는데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이런 그 프로세스에 따라 해야 되는데 뭔가 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별 생각 없다 보면은 세금을 뭐 왕창 낸다거나 그렇죠. 뭐 이렇게 불이탈을 맞게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예를 들어 뭐 이렇죠. 노무 이슈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뭐 과태료가 나오는 거죠. 당장 기한 내에 부가세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가산세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납부해야 될 세금 플러스 가산세에 지연 이자까지 감안하면 가뜩이나 돈도 없는 스타트업이 이런 부분을 몰라서 행정을 대응해야 되는 시간 소모도 시간 소모고 그거에 대응되는 엄청난 가산세를 내는 뭐 이러한 이제 상황이 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안 해도 아무 일도 나한테 당장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모르고 있다가도 저 뭐가 이렇게 날라오더라고요. 날라와서 그렇죠. 보면은 뭐 언제까지 뭐를 해라 그러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뭐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고 뭔가 이렇게 좀 당황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변리사님 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한 1억 내신다면서요. 뭐 그러진 않고 세금을 억대로 내신다고 알려져 있던데. 소액 납부 뭐 핸드폰으로 납부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적시에 자금이 유출되는 스케줄만 알아도 자금 계획에 되게 중요하게 맞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관리를 어떻게 잘 하냐에 따라서. 다시 정리하자면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 그렇게 조달된 자금을 쓰면서 발생하는 경영 관리 활동은 기존의 스타트업들이 모르는 영역인 거고, 사실 우선순위로 따져봤을 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회사가 성장하고 커갈수록 되게 중요한 포지션이 된다. 그 부분이. 네, 그럼 조금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스타트업은 자금을 조달해서 자금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일단 조달이 안 되면 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조달이 잘 됐다고 해서 쓰는 거를 잘 못하면 또 힘든 일이고, 조달 자체가 안 되면 뭐 뒤에 일도 없으니까 조달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조달된 자금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조달된 자금을 잘 써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스타트업은 매출액이 없잖아요. 있거나 뭐 있어도 거의 미미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키우는 대기업과 중견기업과는 달리 여기는 조달 자체가 큰 이슈라는 그러겠네요. 얘기죠. 네네. 네.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 중에서 이 회계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스타트업 입장에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 투자 유치가 있고, 그 다음에 금융권 대출, 마지막으로 뭐 정부 지원 사업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라는 걸 작성하면서 투자 유치를 하거나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계획서 안에 재무계획을 작성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회계의 중요성이 이제 두드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도, 그럼 내가 이렇게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런 걸 다 계획해서 네. 이렇게 내야 되니까 처음부터 그 흐름을 잘 깨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제 각각의 자금 조달 방법에서 회계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투자 유치 및 아이약입니다. 변리사님, 투자자들은 회사에 뭘 보고 투자를 할까요? 내 돈을 잘 불려줄 것인가. 뭐 그거죠. 중요하죠. 뭐 자기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너무 이렇게 싼티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긴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 조합을 운영하면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 경험이 있고, 실제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전부터 저의 엑싯을 생각합니다. 돈을 넣기도 전부터 이 돈이 어떤 식으로 워킹해서 몇 년 뒤에 몇 배의 이익을 나한테 가져다 줄 거다라는 대략적인 큰 그림이 없으면, 물론 그게 불확실성이 크고 대표자가 신의성실에 따라서 얼마나 사업을 열심히 하냐에 따라 뭐 성과물은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모든 투자자라고 하면 진짜 무슨 기부하는 게 아니고서는 자기의 수익성을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시기와 수익률을 항상 예측하고 있다는 거죠. 그 투자자가 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그 IR 자료입니다. 즉 사업계획서의 일환으로 작성되는 투자자 입장에서의 투자 유치를 위한 보고서 작성인데요.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재무계획입니다. 우리 회사의 과거 상황이 이러니까 앞으로는 너희들이 투자한 돈을 바탕으로 이런 활동을 해서 이런 식의 매출을 창출하겠다. 매출이 나오면 매출원가가 발생될 거고, 그거에 맞게 예측되는 판매관리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향후 뭐 3에서 5년 정도는 이런 식의 흐름이 이어질 거다. 그러면 투자자가 이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 같은 이런 투자자를 만나면 이거 뭐 그 재무제표를 중점적으로, 이제 계획을 중점적으로 보실 거잖아요. 네. 아주 피곤해지겠네. 이제. 아니, 무슨 말씀을 또. 숫자를 모르고 흐름 잡게 어떤 식으로 영업은 이렇게 할 거고요, 개발은 이렇게 할 거고요, 그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규모와 지출 시기를 예측하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될 거다라는 활동들만 얘기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거든요. 재무계획을 바탕으로 얼마나 현실성 있게 계획을 세울 수 있냐. 그러면 진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쉽지 않겠네요. 굉장히 이 부분은 어렵죠.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렵죠. 네. 근데 공부는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숫자를 모르고서 회사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주먹구구로 하는 거는 뭐 정말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뭐 돌아다니는 거 뭐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볼륨이 커지고 활동이 늘어나면서 직원도 고용되고 매출도 발생되고 뭐 해외 활동도 생기고, 그러면은 그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다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비용을 성격별로 활동별로 구분을 해서 정리 관리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의 미래 추정에 필요되는 자금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거로 인해 창출되는 수익도 추정 가능성이, 이익 추정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재무계획 작성이 필요하다. 회계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한 가지 투자 유치 입장에서는 투자자는 회계 실사라는 걸 이제 합니다. 즉 스타트업이 돈을 받기 위해서 우리 회사의 과거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는 이렇습니다 라고 보고하죠. 투자자한테 재무제표라는 형태로. 하지만 이 재무제표가 스타트업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현실성 있는 사실관계가 정확히 드러난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퀘스천이 있기 때문에 회계법인을 통해서 실사라는 걸 하고 그걸 통해 확인, 검증 작업을 거치는 거죠. 그럼 사실 완전히 뭐 처음 시작한 스타트업은 사실은 뭐 그런 거 할 게 없으니까 생략됩니다. 뭐 그런 일도 없겠네요. 네. 방금 변리사님 말씀처럼 회사의 어떤 규모, 자금 규모라든지 성장의 어떤 업력에 따라서 회계 실사 필요성 유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의 회사라면 약식으로나마 회계 실사를 동반하고요. 회사의 성장이 더 많이 이뤄진 높은 수준의 스타트업이라면 회계 실사뿐만이 아니라 변호사들의 법률 실사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실사 단계에 따라서 스타트업의 단계도 나눌 수 있고 뭐 그런 그렇죠. 부분을 지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구분도 가능합니다. 즉 회사가 얼마나 회계를 잘 인지하고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것도 회사의 경영관리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투자자의 요청에 의해서 회계 실사를 나가본 경험이 많은데, 그때마다 이제 투자자가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스타트업의 경영관리 역량도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회사의 내부적인 회계팀이 누구로 구성돼 있고, 이 사람의 역량이 어느 수준 있고, 외부 세무대리인과는 어느 수준까지 소통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회사 실사 대응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실사는 잘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금을 받은 이후에도 스타트업은 돈 받았다고 끝이 아니죠. 당연히 이제 주기적으로 투자자에게 보고 활동을 하는데, 투자계약서 상에 임의 감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투자계약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냥 우리 재무제표를 우리가 만들어서 투자자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실사를 한 회계법인과 같은 그런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임의 감사를 받는 거죠. 적정 의견을 받아야 되고, 적정 의견을 제출하는 것 자체가 계약서에 이제 요구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냥 내 돈으로 사업하는 게 제일 편하겠구나. 뭐 중간 인압으로 한 1억 정도 내시는 변리사님 같은 경우에는 돈이 남아 도니까 내 돈으로 좀 하고 직원 고용도 하고 좀 세금 좀 많이 내세요. 야, 남의 돈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 쉬운 게 아니죠. 네. 그런 식으로 회계가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